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그가 뭘 하는지 지켜보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밤사이 언론을 통해서 월가에서는 이 연준 의장인 파월의 해임설이 재조명됐었는데요. 블룸버그가 트럼프 대통령이 올 2월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논의한 이후에 파월을 연준 이사로 강등하는 방안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검토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파월의 강등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뭘 하는지 지켜보자. 라고 트럼프 대통령 발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라기 ECB 총재의 발언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는데요. 추가 부양책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유로화가 바로 반응을 하면서 달러화 대비 약세를 기록했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또 경기를 위해서도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타이밍입니다.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종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트럼프가 겉으로는 연준을 탐탁지 않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떨까 이런 생각, 상상도 해봤습니다. 작년에 금리를 올려서 일단 금리 인하의 폭도 만들어냈고 어쩌면 버블을 좀 제거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겉으로는 보여도 속으로는 고마워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금리 인하의 적정한 타이밍을 연준이 센스 있게 놓치지 않는다면 그의 작전은 성공할 것입니다. 연준이 6월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제1세션에서 나왔던 결론들 오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미 연준은 6월 시카고 컨퍼런스에서 보험성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보험성 금리 인하의 의미는 선제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확장 정책입니다. 따라서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시장의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아니더라도 경제 대통령,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서 파월 연준 의장 버블을 제어하면서도 미국의 경기 확장세를 꾸준하게 장기간 잘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6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 그건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월에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따라서 저는 연준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방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놀래키게 할 거야, 놀래킬 거야 하면서 웍 하는 것보다 그냥 갑자기 웍 하는 게 더 놀라기 때문이죠. 자, 6월 시카고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의 결론을 제가 한번 다시 오늘 가져와 볼까 하는데요. 연준이 통화 정책의 그동안의 틀에 대해서 점검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6가지를 도출했습니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금융위기 이후에 불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체적인 평가를 했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GDP 성장률이 둔화됐던 것은 불황 이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어쩌면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슬로프 정책,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로 금리까지의 하한을 둔 것이 경기 회복기에 통화 정책을 상당히 제한시켰다. 즉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스터디한 흔적이 보여지고 있고요. 약간의 정책 차이로는 기대할 수 있는 정책 효과가 크지 않고 조기에 과감한 정책이 나와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인플레이션의 목표를 3에서 4%로 높이는 정책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슬로프라는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은 슬로프 정책인데요. 즉 경사지다, 기울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과감한 정책이 효과적이다라는 뜻이고요. 결정은 파월 연준 의장이 하게 될 겁니다. 시장이 원하는 혹은 그 이상의 완벽한 변신을 해줄 수 있을지, 과거에 있었던 그린스펀 풋을 연상시킬 만큼 과감한 비둘기파적인 기조로의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해서 살펴보시죠.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호주 중앙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현재 1.25% 역대 최저 금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의사록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금리 인하가 경기 가속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면서 아직 금리가 충분히 낮지 않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금리를 낮춰서 가계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기업들의 차입 비용을 낮춰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호주와 인도 그리고 러시아까지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모습이죠. 러시아는 앞서서 14일에 기준금리를 7.75%에서 7.5%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와 예상보다 낮은 경제 성장률을 들면서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정책 금리는 0%, 미국은 2.25에서 2.5%, 우리나라는 1.75%의 정책 금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의 공조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의 국가들의 경기 모멘텀 부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나의 정책이 나오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게 되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약을 먹는데 약을 먹을 때 약효가 나타나기까지 어떤 약은 짧게 어떤 약은 또 길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분명히 저금리 정책이 효력을 발휘했고 그것의 최대 수혜는 미국이 가져갔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떨까요? 정책 강도에 따라서 각국마다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력이 다르게 차별화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이 또 한 번 K영화의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 내 영화제에서도 큰 상을 탈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전 세계인이 공감했던 기생충, 이 영화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양극화 현상이었습니다. 양극화, 극도의 양극화가 뉴 노멀이 되고 있는 시대, 쓴 웃음을 짓게 하는 현실에 대한 풍자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약자, 빈자에 머무르는 계층, 그리고 강자, 부자에 머무르는 계층, 그들 사이는 굉장히 서로 크게 다른 세계가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들 사이의 장벽은 굉장히 견고하고 그 격차는 더 크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8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많은 미국인들은 아직도 금융위기 이전까지 우리 가계 재정이 회복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설문조사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 불경기를 느끼고 있지만 명품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월 국내 백화점 매출 가운데 해외 명품이 차지하는 매출은 22.8%로 지난 2008 금융위기 이후 통계 작성 이후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까지 또 반도체 업황 부진이 끝나기 전까지는 종목도 모두 함께 갈 수는 없겠죠. 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의 프리미엄 현상, 성장주의 프리미엄 장세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양체의 모멘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타결, 모든 과정 이후에 글로벌 경기의 개선까지 나타나면서 4차 산업혁명의 도입부에 진입하면서 낙폭과대주들의 가운데서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놓여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 두 가지 모두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모두 같이 가져가는, 모든 면을 다각도로 보면서 대응하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구간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